자,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지금 시간은 지수함수 수업 시간입니다. 지수함수 드디어 함수 또 나오는 거죠. 선생님은 함수라는 걸 가르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만 할 줄 알면 된다. 아,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프를 그리는 것에만 목적을 두시고 이번 수업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다가 문제를 못 풀겠어. 그러면 보통 그래프를 못 그릴 때고 그 외적으로 못 푼다면 문제 자체를 이해 못해서예요. 그 두 가지 요소 이외에는 딱히 이 단어는 문제가 될 게 없어서 우리 지수함수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y는 a의 x승 지수식을 하나의 함수 형태로 갖는 거라서 두 가지 그림이 그려져요. a가 1보다 클 때와 0과 1 사이일 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나 봅시다. 자,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요. 1보다 작을 0과 1 사이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우리가 몇 가지 따져야 될 것들이 있어. 자, 제일 지수함수에서 제일 먼저 따져야 되는 거는 밑이 1보다 큰가. 그러면 1보다 크면 증가한다라 그래요. 증가한다라는 건 그래프가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걸 우리가 증가한다라고 하고 미칠보다 클 경우 증가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지수함수 식을 보면 AX승인데 AX승은 절대로 0이 될 수 없거든. 0을 곱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Y좌표가 0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점근선으로 작용을 합니다. 점근선이 Y는 0은 X축을 의미하기 때문에 X축과 만나지 않는 그림이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x에다 0을 집어넣으면은 1을 지나요. a의 0승은 1이기 때문이죠. 그치? 자, 이 세 가지를 조사해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밑을 보니까 0과 1 사이네. 밑이 0과 1 사이면 감소한다. 밑을 보고 이 그래프가 증가한지 감소한지를 보셔야 되고요. 얘 또한 a, x승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y는 0이 아니다가 점근선이 되겠고요. 또 0,1을 지난다 해서 이 점들이 0,1이 되는 거예요. 뭐 요렇게만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숫자를 집어넣어서 평행이동된 꼴을 가지고 한 두 개 정도만 그려보고 문제 풀이 시작합시다. 어차피 문제 풀면서도 그림 다 그리게 돼요. 이 x-2승 마이너스 4 뭐 이런 거 한번 그려보자고. 순서대로 따지자면 밑을 보니까 2네. 증가하겠네. 그 다음에 이제 2의 x-2승은 절대로 0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y 값은 마이너스 4를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야. 0 더하기 마이너스 4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y는 마이너스 4가 점근선이 되고 이 경우는 지수에다가 지수를 0으로 만드는 숫자를 대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x에다 2를 대입하면 2의 0승 빼기 4 마이너스 3 이 점을 반드시 지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마이너스 4가 점근선이고 2, 마이너스 3을 지난대. 그리고 증가래. 그럼 대충 이렇게 그려주면 돼. 대충 이렇게 그리고 축과 만나는 절편은 조사할 수 있으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제곱이 나오면 되니까 x가 4,0이 되겠네요. 점이.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뭐 조금 복잡한 거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3분의 1의 x승 더하기 2, 1 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이 같은 경우 밑 밑을 보니까 감소하는 형태겠고요. 두 번째 3분의 1 x승이 0이 될 수 없으니까 y는 절대로 1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얘가 점근선이고 세 번째 0 집어넣으면 0을 지나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얘는 x축 아래로 많이 그려지는데 너무 위로 잡았다. y는 1이 여기 있고요. 0,0을 지나고 감소한대. 봐봐. 잠깐만. 해주려던 말하고 약간 다른데? 원래 감소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치? 근데 식전치 마이너스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그려지는 게 뒤집어집니다. 예, 이렇게 알려주면 좀 어려울 텐데. 음,
이 앞에 마이너스 붙었을 때가 대칭이동, 평행이동의 관점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라 선생님이 좀 쉽게 설명해주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네요. 그냥 이렇게 보자고. 얘 자체는 감소해. 얘는 감소하는데 빼기야. 1에서 얘를 빼는데 점점 조금씩 뺀다. 점점 조금씩 빼기 때문에 이 앞에 마이너스 4가 이 앞에 마이너스 4로 인해서 이 자체가 증가함수로 만들어집니다. 빼는 걸 적게 빼고 있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어?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자체는 3분의 1 x승 곱할수록 작아지는 감소함수인데 걔를 빼고 있잖아. 점점 작아지는 걸 빼기 때문에 숫자는 점점 커질 겁니다. 빼는 게 줄어드니까 숫자는 커지죠. 다시 빼는 게 줄어드니까 숫자는 커진다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으로 나오게 됩니다. 조금 애매하네요. 처음 하는 친구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앞에 마이너스 붙은 거. 나중에 실제 문제 가서 이런 그림이 나오면은 평행이동의 관점에서 또 대칭이동의 관점에서도 이야기해 줄게요. 주로 평행이동은 그림 그릴 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대칭이동이 조금 어렵지. 그렇지. 자, 일단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실제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최대 최소가 뭐고 다 그림만 그리면 되는 거라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276번. 자, 항상 옳은 것이래요. f-x와 fx분의 1이 같은가를 확인하는 건데 좌변 우변을 살펴보면 돼요. f-x는 a의 마이너스 x승인데 오늘따라 카메라가 많이 흔들리네. 얘는 지수의 자리에 마이너스는 숫자를 뒤집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럼 이게 fx분의 1인 게 성립함을 보일 수 있겠네요. 그쵸? 자, 니은 fnx는 fx의 n승이다 라고 했을 때 a의 nx와 a의 x승의 n승이 서로 같냐고 묻고 있는 거죠. 말해 뭐해. 당연히 하죠. 자, 그 다음에 fxy 곱은 fx랑 fy 더해서 만들 수 있냐라고 묻는데 써봐야 돼요. a의 xy승은 a의 x승 더하기 ay승인가. 이게 뭘까요? 맞는지 틀린지 본인들이 판단하세요. 이거 뭐 말해봐야 입 아프잖아, 그치? 넘어갑시다. 281번. 자, fx가 a x승인데 f2가 9분의 1이래. a 제곱이 9분의 1이란 얘기예요. 그 말은 a가 마이너스 3분의 아니 3분의 1인 거지 그냥. 마이너스가 왜 나와? 자, 기억. f 마이너스 4는 16이래. a의 마이너스 4승은 3의 마이너스 1승이 a인데 거기 마이너스 4승 했으니까 3이 4승이잖아. 그럼 81이죠. 16이 나올 수가 없죠. 1, 마이너스 1,3을 지난다라는 거는 이걸 넣으면 3이 나오냐 이거야. f 마이너스 1은 3분의 1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3이 나오겠죠. 디귿. 점근수는 x축이냐? fx 식을부터 잡아놓고 갑시다. 자, 이 식은 얘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y 값이 0이 될 수 없어요. 점근선이 x축이 맞습니다. 자,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증가하냐? 이런 걸 우리가 증가함수라고 하는데 밑이 3분의 1이잖아. 증가할 수가 없어요. 감소함수입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시만. 자, 가도록 합시다. y는 4의 2x승을 x축 m, y축 n 평행이동 했대요. 그랬더니 y는 16 곱하기 2의 2x 더하기 16이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아니잖아요. 고2 되신 거잖아. 이렇게 평행이동을 틀리시면 안 돼요. 평행이동을 틀린다라는 건 약간 안 돼요. 복잡한 것도 없는데. 자,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이거 정리하면 얘래요. 지수 정리는 본인들이 하시면 되고 식 정리 풀이는 이걸로 충분하다고 보는데
님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기서 제일 많이 틀리는 게 평행 이동한다고 알았어 알았어 뭐 별거 없네 하면서 이렇게 쓰는 거야. 둘의 차이 보이십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요게 맞는 게 아니라 이거 전개하면은 EX에서 EM 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M으로 봐버리면은 문제 틀리기 쉬워요. 아시겠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항상. 자, 나머지 계산은 본인들이 하도록 하고요. 넘어갈게요. 요거 계산이 안 된다. 그럼 지수가 정말 부실한 거야. 1단원이. 1단원이 부실한데 2단원, 3단원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1단원으로 돌아가서 공부 더 하세요. 어, 진도라고 겨울방학이라고 우리가 지금 선행학습이라고 하고 있는 건데 선행학습이니까 그냥 진도만 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 안 돼요. 부실 공사를 해버리면 나중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면 부실 공사된 부분을 위해서 밑바닥이 부실하다고 그것만 쳐내서 다시 쌓을 수가 없어요. 건물 무너뜨리고 다시 쌓아야 돼요. 정말 피 터지게 하셔야 됩니다. 고2 때부터는 성적이 떨어지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보인들이 공부 방향을 잘못 잡고 잘못된 공부 습관, 중학교 때 형성된 습관들 대부분이 좀 잘못된 공부 습관이 많거든요. 왜냐면 중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시키거든. 요즘 교육 제도가. 그리고 학원에서도 중학생들의 수학 실력 향상을 목표로 가르치기보다는 약간 좀 목표가 달라. 중학교를 가르치는 그 학원의 그런 스타일들이 물론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원도 있겠지만 대부분 양산형 학원들 있죠. 애들 여러 명 앉혀놓고 그냥 강의 진행하고 하는 거 그냥 외워서라도 풀게 하면 된다. 그런 건데 고등학교 갈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어려운 거 배워요. 만약에 지금 선생님 설명도 못 따라온다. 함수적인 설명이면 조금씩 더 들어보시면 되는데 이건 너희들이 볼 수 있잖아, 계산할 수 있잖아 하는 거를 못 따라오면은 빨리 지수로 돌아가서 강의 끊고 빨리 지수 보세요. 그렇다고 숙제를 해오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근데 지수 봐야 돼요. 더 봐야 돼. 내가 한 번 봐서 안 되면 남들을 두 번 볼 때 나 한 10번 볼 생각으로 해야 돼요. 그 정도 각오가 되셔야 실력이 바뀝니다. 아니면 평생 못 바꿔요. 아무리 자네들이 비싼 돈 내고 수업을 듣고 있어도 본인 성적은 절대 못 바꿉니다. 고등학교는 선생이 바꿔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바꾸는 거예요. 고등학교 성적은 진짜 알았죠? 다음 굳게들 먹으시고 자 PQ 곱이 27이래요. A의 P승이 아니 뭐야 3의 A승이 P란 얘기고 3의 B승이 Q란 얘긴데 그렇죠. 좌표니까 A, B, P 지난다. A 집어넣으면 y좌표가 P다 이런 얘기잖아. 그치? PQ라는 거는 3의 A, B승이 A 더하기 B승이에요. 그게 27이니까 이 합이 3인 거는 뭐 자명한 일이죠. 넘어갑시다. 선생님 이거 잠깐 그 카메라 조정 좀 할게요. 너무 흔들려가지고 좀 다시 걸어야 될 것 같아. 영상은 계속 진행됩니다. 자, 카메라 조정을 했고요. 할 때마다 카메라 흔들흔들 거리면 참 보기 싫잖아, 그치? 자, 297번 갑시다. 자, A는 2의 2분의 3승이에요. B는 2분의 1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입니다. 2의 3분의 1승이라고 보면 되겠고, C는 2의 3분의 2승이에요. 이것도 굳이 설명 생략할게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지수단원 공부하시면 돼요. 지수단을 공부했으면 이 속도가 나와야 돼요. 보자마자 선생님이 루트 2의 세제곱 보고 2의 2분의 3승이라고 쓰셨네? 맞아. 이러고 넘어가야지. 저게 왜? 이렇게 고민하면은 공부 부실한 거예요. 물론 시험 때 가면 완성되겠지. 시험 때 가면 완성되실 텐데 왜 촉박하게 삽니까? 시험 때 가서 지금 수학만 공부할 거 아니잖아요. 그쵸? 다른 과목도 공부할 거면 시험 때 가서 좀 안정적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치? 시험 때 가서 좀 안정을 찾으시려면은 지금 그 실력을 갖춰놓고 새 학기를 맞이하는 게 좋겠습니다. 대소관계는
밑이 2이기 때문에 1보다 크잖아요. 곱하면 곱할수록 큰 놈이라 지수만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2분의 3이 제일 크고요. 3분의 2가 그 다음이고요. 3분의 1이 제일 작게 곱한 거야. 이렇게 대소관계가 성립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301번. 따따따따따따 더 안 내려오네. 그냥 넘깁시다. 딴중이다 풀면 되지. 종이는 많아요. 자, 정의역이 저기에서 저기인 함수 x의 범위를 줬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함수 그래프 그리는 문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릴 건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을 갓 벗어난 우리 학생들이라면은 그래프 그릴 때 항상 x축, y축을 그리실 거야. 이거 그리지 마세요. x축, y축 중요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y좌표가 좀 미지수가 있어가지고 x축, y축 그려봐야 어차피 몰라요. k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래프 곡선만 잘 그리시면 돼요. 그리는 거 따라해 봅시다. x가 아니 밑을 보니 2네 증가하겠네. 그쵸? 그 다음에 점근선을 보니 y는 k가 될 수 없겠네. 얘가 0이 안 되니까요. 세 번째,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k 플러스 1을 지나겠네. 0승이 되니까. 자, y는 k라는 선만 그리면 돼요. 이게 x축이 아니라 y는 k라는 점근선이고, 여기를 점근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그림이 돼서 어디 마이너스 1, k 플러스 1을 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찍어봐. 1, 얼마까지 이렇게 1, 대입하면 뭐 k 플러스 4죠. 4. 문제에서는 최대값이 1이래. 최대값이란 뭐냐면 그래프 상에서 자 땡땡 값은 앞으로 종종 보게 돼요. 땡땡 값 이거는 좀 싱크가 안 맞을 것 같은데 싱크가 안 맞으면 어떡하죠? 싱크 수정을 못 하거든요. 선생님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볼게요. 땡땡 값은 y좌표를 의미합니다. 최대값이라는 건 뭐겠어? y좌표가 제일 높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림상에서 여기가 최대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1 나올 때 그걸로 k값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계속 그림 그리는 문제가 나오니까 본인들은 여기서부터는 적어도 그래프 그리고 들어가셔야 돼요. 안 그리고 들어가서 풀 수도 있어. 물론 안 그릴 수도 있어. 근데 안 그리는 걸로 습관 들여서 편하게 푸시다가 나중에 선생님 이거는 식으로 안 풀려요라고 나한테 물어보면은 선생님은 난 식으로 풀려고 한 적 없다. 그림 그려서 풀어라. 그림 못 그리냐. 이런 말 나오는 거야. 알았지? 아, 그림 그려야 돼요. 근데 약간의 변형은 있습니다. 네. 약간 말 한마디 사람 조심해야 되네. 문제를 보니까, 요런 지수함수는 절대로 너희들이 살면서 그릴 이유가 없어요. 선생님 정도 돼야 이제, 이게 선생으로서 이걸 어떻게 그리는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림 줘봐야지 정도로지. 너희들은 지수 자리 2차 들어간 저런 식은 그릴 필요는 없는데, 뭐는 그려야 하냐면, 이 차함수의 그래프는 그려줘야 돼요. 이 차함수,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합니다. 축의 방정식은 두근의 합을 반으로 나누시면 돼요.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그래서 공식상으로는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이렇게 외우라 그러면 좀 헷갈려 하더라고. 우리가 이거 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4인 건 찾을 수 있으니까요. 두근의 합의 절반이다를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그럼 꼭지점의 x좌표가 2고요. 주어진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니까 3은 한 칸 떨어져 있는 점이고 마이너스 1은 두 칸 떨어져 있는 점입니다. 요 사이 범위에서 이 식이 지수가 만들어내는 가장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일 때 나오네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 5, 1, 6이네. 최소값은 꼭지점 2에서 나오네요. 2 집어넣으면 얼마인데? 마이너스 3 나오네요. 그래서 이 식은 결국 2의 6승이 최대고 2의 마이너스 3승이 최소가 되는 거예요. 6승과 마이너스 3승 사이에 있다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어려운 얘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6승과 마이너스 3승의 사이에 있다.
힘드냐 오늘 일어났네.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본인들이 한번 답에서 원하는 거를 골라봐요. 선생님은 다 던져줬으니까. 자, 309번. 선생님이 종종 이제 잔소리 삼아 하는 얘기들이 있죠. 수업할 때. 이 정도는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럴 때마다 이게 잔소리로만 듣지 말고 본인이 진짜 이걸 하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좀 검증을 해봐요. 스스로 한번 영상 멈춰놓고 생각할 시간을 가져봐. 내가 이거 능력이 되나? 안 되나? 이게 너희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라고 얘기해주는 말이에요. 너희들을 까는 게 아니라. 어이 또 잔소리야 이러지 말고, 내가 저거 못하네. 그럼 선생님 말대로 앞부분부터 공부 좀 다시 해야겠네. 약간 이 상황이 돼야 돼요. 알았죠? 고2 때부터 성적 떨어지는 속도는 기하급수적입니다. 점점 어려워지거든. 고1 때 수학을 아니, 뭐 시험 공부를 10시간을 했다면, 10시간을 해서 뭐, 한 10만큼의 공부를 했다면, 고2 때는 10시간을 했을 때 공부가 10이 안 되고 8, 7로 줄어요. 점점 하는 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같은 시간을 들여도 같은 양을 못 맺고, 양이 어려워서 줄어들어. 문제가 어려워서 풀 수 있는 양이 줄어든단 말이야. 지금 해둬야 돼요. 물론 괜찮아요. 유튜브니까 내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니까 특정한 이름은 언급 안 하겠지만 특정 막 대학들 있잖아. 막 굳이 뭐 우리나라 부실대학이 참 많은 거 알죠? 지금 막 점점 학교에서 지원도 끊고 있는 아니 나라에서 지원도 끊어버리는 학교들도 많고 소위 말해 군대 갔다 왔더니 학교가 없어지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더라. 막 이런 농담거리도 있잖아.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모르겠어요. 대학이 정말 넘쳐나는데 국립대는 내가 존중합시다. 국립대는 뭐 그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이니까 존중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거 말고도 대학이 너무 많아. 우리가 무슨 특수학과 뭐 요리, 예술 막 이런 쪽으로 체육 이런 쪽으로 갈 거 아니면 일반 과를 가실 거면 과연 특수한 과도 아니고 일반 과를 가기 위해서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집이 뭐 서울이야. 그러면 내 집 주변 대학이 서울 대학이잖아. 그쵸? 그 정도는 좋겠어. 인서울은 선생님은 일단 인정합니다. 문과들이 인서울 가기 정말 힘들어요. 이과보다 문과가 좀 더 힘들어요. 같은 대학, 같은 점수를 가지고도 문과가 좀 더 낮은 대학을 쓸 수밖에 없어. 이과는 좀 더 같은 점수를 가지고 높은 대학을 쓸 수 있어요. 그게 문과, 이과 약간이 뭔가 차이가 있어서 그래. 의대, 치대 이런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데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대부분은 집 주변이 서울이 아닐 거예요. 그쵸? 본인들 집 주변 가까이 있는 대학들 중에 뭐 이제 소위 말해 이제 수도권 대학을 벗어난 대학들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그런데 만족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서 인서울 가도록 하세요. 인서울이 다는 아니고 대학이 다는 아니야. 인생에 있어서 대학이 정말 다는 아니에요. 대학을 잘 간다고 성공이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냥 선생님 이럴 때마다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좋은 대학을 다닌 상상은 해보는 거야. 상상만으로 부족해. 직접 너네들이 가고 싶은 대학을 한번 탐방 가서 돌아다니면 되는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 데 가지 말라고. 그런데 어차피 못 가. 그런데 어차피 못 가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대학 돌아다니면서 선생님 그냥 이쁘고 좋더라고요.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어 그런데 가르쳐드리면 유튜브로 공부 안 해요. 이미 다 했어. 이런 기초 강의 안 듣는다고. 물론 열심히 하려고 인터넷으로 알아보다가 선생님 강의를 보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잘 돼서 갈 수 있지. 근데 지금의 너네가 상상할 수 있는 학교는 아니라고. 알았죠? 그래서 지금의 너네가 상상해볼 만한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욕심내도 주변에서 뭐라고 안 하지 않을까 싶은 대학이 있을 거. 아직 고2니까. 고1 때였으면 스카이 노렸겠지. 대학 어디 가고 싶어? 스카이. 그렇지? 근데 지금 대학 어디 가고 싶어? 그럼 스카이요. 이 말 나와? 안 나와요. 1년 지났다고 해서 대학 몇 개를 너희들이 입 밖으로 차마 내뱉을 수도 없는 학교가 돼버렸어. 내년 되면 더 심해집니다. 그게. 그러니까 겨울방학을 활용해서
본인이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서 가고 싶은 학교, 캠퍼스가 이쁜 것만으로도 학교는 갈 의미가 있어요. 선생님 생각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탐방 다녀오시고 의욕 다 잡아서 공부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잔소리가 길었습니다. 자, 이게 실은 누가 좀 걱정돼서 누가 좀 걱정돼서 잔소리를 좀 하는 거야. 그 걱정되는 친구는 이거 보면서 내 얘기 맞구나 이 생각 하실 텐데 좀 걱정되네요. 자, 이의 x승을 t로 치환해서 문제를 접근할 건데 우리가 이제 그 고등학교 과정이 점점 올라갈수록 치환하는 게 t로 치환하면은 이 문제는 그냥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3 이렇게 바꾸면 끝이긴 한데 이걸로 풀리진 않아요. t로 치환을 했으면 그 치환한 문자의 범위 조사를 해야 되는 게 학년이 높아질수록 당연시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며 t라는 놈은 최소 2의 마이너스 1승부터 최대 2의 제곱까지 즉 2분의 1부터 4의 범위를 갖고 있는 문자가 됩니다. 분명히 t로 바꿔놓고 x 보고 푸시면 안 돼요. t의 범위를 따로 조사해야 돼요. 자,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를 그려주시고 t 값이 1에서 최소를 갖는데 t가 2분의 1과 4 사이래. 2분의 1은 좀 가까이 있는 점이겠고요. 4는 좀 멀리 있는 점이겠죠. 주어진 범위는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최대값은 4에서 최소값은 1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x가 얼마일 때라고 묻고 있단 말이야. t가 1일 때 최소, t가 4일 때 최대가 되는데 문제는 t가 아니라 x가 얼마냐고 하는 거죠. t가 뭔데? 2x승인데 얘가 1 나왔대. x 얼마? 0. 얘가 4 나왔대. x 얼마? 2. x가 0일 때 t가 1이고 그때 최소값을 갖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유, 강의 찍을 게 많아가지고 죽겠네. 내일은 다 찍어놔야지 하나씩 더. 왜 이렇게 흔들려 이거 짜증나게. 진짜 많이 흔들리네. 흔들리면 어떡해? 너희들 보기 많이 불편하죠. 별 수 있냐 근데. 야, 이런 구도를 잡는 게 얼마나 이게 현명한 생각인데. 그쵸? 나중에 그냥 그걸 살까? 그 선생님이 인터넷으로 좀 보니까 그 타블렛 있어. 와콤 타블렛이라고 그 웹툰 작가들이 쓰는 그런 것처럼 내가 펜 잡고 그리면은 컴퓨터로 나타나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 필기감이 별로 좋지가 않대. 글씨체도 그렇고. 한번 고민은 해볼게 선생님이. 그러면 화면이 흔들릴 일은 없거든. 왜냐면 컴퓨터 화면상으로 작업하는 거라. 얘는 지금 내가 위에서 찍고 있는 거잖아. 이 위에서. 되게 가까이 있어요. 펜 딱 세우면은 요 옆에. 요 거리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갑시다. 3의 x승과 3분의 1의 x승이 보여. 이거 치환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양변을 제곱할 때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더하기 2로 나오고 그게 t제곱이네요. 그러면 t에 대한 문자로 이제 식을 바꿔치기 할 수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6t 플러스 2 이렇게 식은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내가 뭐랬어? 치환했으면 뭐 해야 된다? 범위를 조사해야 된다. 했어요? 범위 조사? 하셨습니까? 했어요? 안 했죠? 이 범위 조사를 할 겁니다. 자, 3의 x승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승은 2 루트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산술기하를 통해서 할 거예요. 산술기하는 언제 쓰느냐? 합의 최소를 구하던가 곱의 최대를 구할 때 씁니다. AB가 양수여야 되고요. A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이거 정말 정말 사소한 거거든. 근데 잊어버릴 때마다 너희들이
문제를 또 접하기 때문에 매번 틀려. 매번 못하고 그 뭔지는 알겠는데 몰라요라고 해요. 선생님은 산술기하를 배운 이후로 한 번도 까먹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머리가 좋다는 게 아니야. 이건 성의의 문제, 성의의 문제. 너희들이 성의가 이거를 좀 까먹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본인들의 성의가 좀 부족한 거야. 모든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이거 한 줄 외우는데 그게 어렵냐, 그쵸? 자, 잔소리가 좀 많네. 좀 막막해서 그래요. 다음 학기에 너희들을 야, 우리 같이 웃자. 너 같이 웃자 나랑. 아, 갑시다. A, B 이게 언제 쓰냐면은 뭐 좋아 다 좋은데 어디 하나는 문자가 사라져야 돼요. 합의 추수를 구할 때는 루트 안에 문자가 남아있으면 안 되고요. 곱의 최소를 구할 때는 합에서 문자가 남아있으면 안 돼. 근데 이 경우 지금 합의 최소를 구할 건데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x랑 x랑 더해버리니까 0승이 나와서 1 나오거든 1. 2가 나온단 말이야 2. 최소값 2가 돼서 주어진 식은 2 이상의 값만 만들어냅니다. 기억하세요. 2보다 작은 건 못 만들어내요. 어디로 볼록하냐면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고요. 꼭지점이 3에서 나옵니다. 추계방정식 얘기해줬어. 두근의 합의 절반. x좌표가 2 이상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2가 이쯤에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가는 그래프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쭉 내려가니까 최소값은 물을 리가 없어. 최소는 나오지를 않을 거거든. 근데 최대값은 묻겠죠. 3 넣으면 최대가 나오겠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16번부터는 그냥 방정식이네. 간단하게 푸시면 돼요. 그래프 그려서 푸는 문제들. 지수함수를 그리던 2차 함수를 그리던 그림 그려서 푸는 문제는 거의 끝난 것 같네요. 8의 x승은 2의 x제곱 빼기 4승이다 라고 봤을 때 8은 2의 3x이기 때문에 얘가 2의 x제곱 빼기 4. 이것끼리 같으면 되죠. 인수분해 할 것도 없이 두 군에 한 묶고 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쓰시면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프 그래프는 문제는 끝난 것 같아요. 그냥 나중에 이거 산수야 산수. 자, 이거 좀 너희들이 보기 쉽게 해줄게요. 이렇게 식이 써 있어. 무슨 식 하고 싶니? 4x을 t로 좀 치환해서 봐볼까? 0보다 크죠. 기본적으로 지수는 0보다 커요. x의 범위 따로 없으면. t제곱 더하기 16은 10t. 분모 분자의 4x승을 t를 곱해버린 거야. 그냥 착착착.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은 0. 두근을 알파 베타라 그러는데요. 인수분해 되잖아요. 4의 x승 마이너스 2, 4의 x승 마이너스 8. x값을 찾으셔야 돼요. 2분의 1과 2분의 3이 나올 거예요. 자세한 계산들은 해보시면 돼요. 이건 뭐 중간에 t로 인수분해하는 걸 내가 생각했는데 t를 다시 원래 4로 바꾼 거고요.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단순 지수 계산입니다. 처음 한다고 쫄 수는 있어. 쫄지 마세요. 수학 모든 공부가 그런데 쫄면 안 돼. 심리적으로 지고 들어가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극복이 안 돼.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과목이나 공부가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나는 그렇게 너희들에게 이 수학이란 과목의 첫인상을 좋게 남겨주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선생은 쉽게 푸는데 막상 지가 푸는 건 어렵거든. 왜냐면 선생은 제일 쉬운 대표용 풀어주잖아. 그치? 음, 복잡할 수 있어요. 아무튼 심리적으로 지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니까 이런 복잡스리한 것도 내가 다루네. 많이 컸네. 장하다. 뭐 이런 본인 스스로에게 약간 이런 그런 게 필요해요. 네. 선생님은 로그를 처음 배웠을 때 공식은 정말 그지 같은데 공식은 정말 그러니까 식 자체가 로그가 그지 같잖아. 왜 숫자가 더 많이 숫자보다 영어가 더 많이 나오고. 근데 뭘 느꼈냐면, 와, 근데 이제 조금 유튜브 영상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간지난다. 와, 이게 진짜 어디 가서 수학하는 척 할 수 있겠다. 그런
내가 로그를 이해했건 못했건, 응? 똑같은 걸 보고 누구는 왜 이렇게 복잡해, 어려워 이런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오히려 신났다니까. 야, 이제 내가 좀 간지나는 걸 배우는구나. 그런 마인드의 차이가 결과에서 정말 많이 벌어집니다. 자, 주어진 거 지수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지수의 상수 부분을 정리할 건데 보인들의 지수 계산 능력을 가지고 한번 선생님의 설명을 따라와 봐요. 따라오셨어요? 이거 그냥 쉬운데 선생님 연립방 정식은 보통 노가다 안 하거든요. 원래 이렇게 아니 계산을 잘 안 해요. 야, 너희들은 A, B로 바꿔가지고 푸시면 돼요. 근데 이거 말고 우리 조금 선생님 수업 듣는 친구 중에 계산 귀찮아하는 친구 한 명 있잖아요. 그 친구한테 도움될 만한 거 하나 알려줄게요. 야, 2의 거듭제곱이랑 3의 거듭제곱이랑 빼서 15가 나왔대. 그러면 최소 얘가 16은 넘어갔을 거 아니야. 16, 32, 64 이렇게 넘어간 거에서 빼겠지. 근데 이게 만약에 16 빼기 1이었다면 15 딱 나오지 않아? 16이 되려면 2의 4승이 돼야 되니까 x가 2고 y는 1 돼서 이거 나눠서 1 나오는 거야. 여기다 2 집어넣으면은 2분의 4니까 2고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의 제곱이니까 9예요. 9 더하기 2 하면 11 나오죠. 연립방정식이 귀찮으면 이렇게 대입해서 해도 돼요. 적절하게 추론해서 말이죠. 너희들이 이거 계산해서 푸는 것보다 이 방법이 훨씬 빨리 풀렸을 거야. 장담합니다. 넘어갑시다. 넘어가요. 이런 찍기 풀이가 수학에서 문제가 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냥 답을 찍는 건 문제가 되지. 근데 연립방정식에서 해가 이걸까 정도로 찍어서 확인해 보는 거. 아니네. 이러면 다시 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 x의 x승 곱하기 자, 이거 많이들 틀리는 문제예요. 별표 쳐놔요. 정말 사소한 걸로 틀려서 그래. 내가 이거 갖다가 매번 이제 지수 함수 영상에서 이 문제를 풀 때마다 이거 갖다 틀린다 얘기해 놨는데 질문 받으러 가면은 애들도 이거 갖다 틀려 있어. 애들이 그래. 진짜 저거 누가 틀려요? 이러는데 자기가 보니까 좀 틀리더라고요. 막 이러. 그래요? 틀린다는 걸 얘기하고 들어가는 거야, 이거. x의 x 플러스 8승하고 x의 2x승이 같대요. x는 8이잖아, 8. 왜? 둘이 같으면 되잖아. 얘들이 같으면 되겠네. x의 8승, x의 16승, 그치? 이러고 보면은 모든 근의 합을 구하래. x 하나인데? 어떻게 합을 구해? 쌤 문제 이상해요. 이런단 말이야. 지금은 안 그래. 내가 지금 해줄 거니까. 근데 328번, 329번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주의하세요. 얘들이 다르더라도 여기가 밑이 1이면은 무조건 같습니다. x가 얼마든 간에. 몇 승을 했던 간에 1을 거듭 제곱한 거는 무조건 같아요. 선생님 말 아시겠죠? 뭐 무조건 1을 들어간 건 같아요. 1의 거듭 제곱은 요걸 놓쳐요, 요거. 요거 눈에 보이는데 여기 안 보이나 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30번. 3의 2x승 빼기 3의 x 플러스 1승은 알파가 서로 다. 야, 이거 별표. 겁나 어려운 거야, 겁나 어려운 거. 자, 3의 x승을 t라고 치환할 거예요. t란 문자는 0보다 클 거고요.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알파는 0이다로 식을 정리합시다.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인데요. t 값이 2분의 3에서 꼭지점을 가져요. 근데 t는 0보다 큰 것만 나온다고 하니까 0, 마이너스 알파를 기준으로 그림은 이거를 포함하지 않은 이렇게 그려지는 식이 됩니다. 주어진 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인데 아무거나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빨간 선이 두 점에서 만나야 돼요. x축이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여기와 여기 사이에 그려져야 돼요. 여기와 여기 사이에 그려줘야 돼요. 이러면 너무 안 들리지? 선생님 마이크 원래 좀 작잖아. 저기와 이쪽 0일 때랑 꼭지점일 때 사이에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0일 때 y좌표 마이너스 알파는 x축이라는 거는 y좌표가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x축을 식으로 표현한 게 0입니다. 0보다 커야 되고요.
x축보다는 이 점이 위에 있어야 돼, 위에. x축 위에 있다. 크다. 그 다음에 꼭지점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4분의 9, 2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거든요. 9. 마이너스 4분의 9, 마이너스 알파는 얘는 x축보단 작아야 돼. x축보단 아래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교점이 한 개, 두 개 이렇게 나오죠. 요거 푸시면 알파의 범위가 나옵니다. 0부터 4분의 9 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뭐, 뭐 정확한 건 이제 계산 직접 해보셔야겠죠. 0보다 작고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다. 뭐 이렇게 될 거야. 여기서 왜 문제에 별표를 치라 그랬냐면 t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무시하고 너네가 봐버리면은 x축이랑 두 점 만나면 되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하고 써버렸다 틀린다고요. 그림 그려야 되는 문제예요. 요거 알았죠? 기억해 주세요. 여기 330, 331, 332, 333 다 그림 그려야 돼요. 어차피 몇 개 332, 333 내가 질문할 것 같네. 이런 젠자. 내가 풀어줄 것 같다. 수업 시간에 좀 풀어봐요. 고민해보고. 수학은 공부법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두 가지. 그냥 따라하는 걸 따라해서 잘하는 거랑 그냥 자기 혼자 스스로 고민해서 깨우치는 거랑. 선생님 같은 경우는 주로 따라해서 잘하는 편이었어요. 따라해서 잘하는 사람 거의 스타일을 카피하기를 잘했거든. 근데 너희들이 내 걸 카피를 잘하는 학생들이었다면은 내가 걱정이 없는데 카피를 잘하는 것도 능력인 것 같아. 사람의 성향 차이야. 본인 스스로가 깨달을 때까지 해야지 남의 거 카피 못하는 죽어도 카피 못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 친구들은 계속 그냥 본인이 것이 될 때까지 계속 봐야 돼요. 어. 그래서 선생님이 좀 공부하기는 좀 편한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요. 카피를 잘하는 건 정말 행운입니다. 행운. 물론 본인들의 선생님이 봤을 때 본인의 성적이 저조하다, 높지 않다. 모의고사로 치면 뭐 3등급도 안 나온다. 3등급이다. 껏해야 3등급이다. 이 정도 친구들이라면은 공부 스타일을 카피형으로 좀 바꿀 수 있는 게 좋은데 그것도 바꾸라고 쉽게 바꿔지나 그게. 그쵸? 카피형으로 바꾸면 성적 쑥쑥 올라요. 왜냐면 효율 있거든. 효율이 좋아. 그 사람이 하는 거에 포인트, 핵심적인 포인트를 빨리 캐치해내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일단 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쉽지 않지. 그런 걸 못하니까는 자기 혼자 깨달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 돼버린 거잖아, 지금, 그치? 자, 문제 봅시다. 지수 정리는 다 했어요. 이런 거 이제 생략한다 그랬지. 이런 계산까지 나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1단원에서 다 해줬어요. 알았죠? 자, 근데 미안하다. 내가 오늘 강의에서 좀 너무 좀 시니컬하죠. 왜냐면 우리 예비고3 선배들 있잖아. 이 자식들이 요즘 숙제를 안 해가지고 내가 유일하게 이제 요즘에 칭찬한 게 너희들이 숙제는 잘해온다. 우리 고2 되는 예비고2 친구들 너희들 숙제는 참 어이구 그 정도면 잘해왔다 이러잖아, 그치? 근데 너희들 기대가 안 돼서 그래. 우리 주말에 보는데 기대해도 될까? 이거 이거 지금 나랑 수업한 당일날 보고 있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토요일날 보고 있는 사람 분명히 있다. 1월 12일 토요일날 이거 보고 뜨끔하지 이제 막 식은땀 나기 시작하고 와 이 새끼 뭐지 어떻게 나를 간파했지 막 이럴 수 있어. 어, 안 그러시길 바랍니다. 당일날 보고 숙제 여기가 어디 있어. 미리미리 해야지. 만약에 숙제를 하루에 몰아쳐서 한다 한들 나는 그게 수업 다음날 바로 몰아쳤으면 좋겠어요. 기억이 좀 생생할 때. 아니야, 그것도 좋지 않아. 그냥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좋아요. 매일 꾸준히. 자, 문제 봅시다. 지수 정리 다 하고 나서 보니까 6을 거듭 제곱하는데 얘가 크대. 6은 증가함수야. 곱하면 곱할수록 커지는 애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수도 제가 컸던 거야. 얘가 컸던 거라고. 이거 풀면 된다고. 끝이에요. 자, 이제 한 장만 더 넘기면 끝납니다.
아유, 맨 마지막 장이 어마어마한 게 기다리고 있는데 지수 1단원의 맨 마지막 문제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선생님이 봤을 땐. 아, 물론 함수가 그래프가 나오는 것도 있겠지. 아니네. 완전 차이 없는 문제 나왔네. 3의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8 곱하기 3의 x승 더하기 9가 0보다 작다. 자, 이런 거 쫄지 말고 3의 x승 t로 치환하면 3t 제곱 마이너스 28t 더하기 9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세한 건 생략하고 선생님 바로 인수분해 할게요. t 마이너스 9 0보다 작다. 인수분해는 본인의 능력과 보이는 거죠. 인수분해가 요령이라고 생각합니까? 능력이에요. 처음에 할 때 x 플러스 1의 제곱도 전기한 일일이 하셨던 분들입니다. 자네들은. 자, t의 범위를 찾았어. t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x의 범위를 찾는 게 뭐든지 우리가 이 치환이 자주 나오는 문제에서는 주의해야 될 게 내가 답에서 묻고자 하는 건 t의 범위가 아니라 x의 범위라는 거야. 마이너스 1승부터 x는 제곱까지 이렇게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조심하세요. 항상 이 치환 문제를 급하게 풀다 보면 t값을 답으로 쓰고 끝내. 그렇게 아쉬운 게 없지. 그치? 풀 줄 아는데 틀리는 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어. 자, 342. 선생님의 말을 잘 들어보면은 처음엔 모를 수 있어. 내가 선생님 이 설명 잘 이해가 안 가야 할 수 있는데 자꾸 듣고 이해하려고 생각해보고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고민해 보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아주 상식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어려운 거 없어요. 사소한 표현 하나하나가 문제를 풀 때 설명하는데 다 쓰이는 겁니다. 자, 342번 어려운 문제예요. 별표. 본인이 내신 3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부터는 할 수 있어요. 3등급 이하다. 별표 하세요. 3등급 이상이면은 2등급 이상은 안 어려울 거야. 습관이 좀 돼 있을 거니까. 3등급 이하에서 왜 어렵냐면 분류를 잘 못해. 쌤, 이거 그냥 큰 놈이 큰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끝내버릴 수 있어요. 그건 틀려요. 왜 그러냐면 334번 문제를 내가 뭐라고 해석했는지를 봐야 돼. 보고 올 리가 없으니까 얘기할게요. 미치를 보고 이 함수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곱하면 곱할수록 숫자가 커지는 놈인지 곱하면 곱할수록 작아지는 놈인지 그것은 x에 달렸어요. 요 밑. 이놈의 정체성이 달려있는데 문제에서 보니까 0보다 크대. 0보다 큰 놈을 곱하면 곱할수록 커집니까? 2분의 1은 곱하면 작아지는데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그렇죠? 근데 2는 커지고 2분의 1은 작아지고 섞였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분류를 해야 돼요. 0과 1 사이에서 작아질 때랑 1보다 커서 커질 때를. 자, 0과 1 사이인 놈은 곱하면 곱할수록 작아지는 놈이야. 작은 놈. 두 수 중에 작은 놈의 지수가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EX가 6,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고 X가 1보다 크면은 부등식이 요거 반대로 풀려버리기 때문에 3보다 크다로 나올 거야. X가 1일 때는 말해 뭐합니까? 1 넣어버리면 둘이 똑같은데 등호 없잖아. 그치? 자, 그럼 어떻게 보냐? 0과 1 사이인데 X가 3보다 작대. 요거에 겹치는 부분은 요거 하나죠. 그 다음에 1보다 큰데 3보다도 크대. 그럼 겹치는 건 여기죠. 각각의 교집합을 해주셔서 0과 1 사이 또는 3보다 X가 크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문제입니다. 분류 때문에 그래요. 본인들이 이런 분류해야 될 상황에서 분류가 눈에 딱 들어온다. 그러면 내신 2등급 확정. 그게 학교 시험이다. 아, 이번 학기 점수 올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성적 향상에 지침이 되는 사고의 방식이야. 생각의 흐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자부심을 가져도 좋아요. 만약에 이 설명을 들을 때 저거 X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 생각이라도 들었다. 분류까지는 안 들었지만 증가하는 건지 감소하는 건지 곱하면 곱할수록 커지는 건지 334번이랑 비슷해하는 보이는데 뭔가 좀 차이가 있겠다 싶었다. 설명을 듣기도 전에 그러면은 이번 학기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2등급 이상을 기대해봐도 된다는 얘기야. 센스가 좋아지는 거거든. 자, 얘도 별표. 요거 그냥 다 별표. 네가 몇 등급이든 별표. 자, 주어진 문제 t로 치환할 거야. 이 x승을 t로. 당연히 0보다 큽니다.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k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아래로 블록하고 t값은 2에서 꼭지점을 갖고 0보다 크다니까 0, 이거 찍고 이렇게 크다로 가는 거예요. 크다로. 아시겠죠? 이 빨간색 그래프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 그랬는데 선생님이 유형 14번 풀었을 때 그 얘기했어. x축을 식으로 나타내면은 0이다. y는 0이 x축이기 때문에 요 0은 x축을 의미해요. 뭔 말이냐면 이 이차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문제는. 그럼 x축이 요 아래에 있어야겠지. 위로 올라가도 이렇게 접하는 것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가겠지. x축이 여기서 접하거나 안 만나거나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방법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냥 판별식 풀인데 왜 별표 치라고 하셨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묻고 싶어하는 거는 t제곱 더하기 4t 플러스 k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어보라는 겁니다. 풀어보세요. 풀어볼 가치가 있는 문제야. 얘 답은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올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다 암산을 끝내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본인들이 이 답이 왜 저기 나오는지 답을 알려주면 생각이 어느 정도 흘러가게 돼 있긴 한데 풀이 방법, 접근 방법 비슷하거든. 요게 답이 나올 때까지 이 문제에 넘어가지 말고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 아이고, 빨리 끝냈다. 하나 더 찍어야 되거든. 너네 거 말고 우리 선배들 거. 자, 이거 봤던 문제예요. 50마리였던 박테리아가 시간당 AX승 늘어나는데 4시간 후에 4050이 됐대. 나눠볼까? 80일이죠. A4승이 80일이란 얘기야. 50마리가 36450 뭐 729에 729 몇 승을 해야 729인가 이거죠. 거의 뭐 내가 손댈 게 없는 문제입니다. 딱 보이대. 농도 물어보겠네. 퍼센트 물어보겠네. 묻지 마라. 해와라. 아 물론 해도 안 되면 물어야겠죠. 근데 지금 겨울방학이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전체적으로 심리가 어떠냐면 하기 싫어, 놀고 싶어 이거야. 선생님이 숙제를 하루에 6시간, 10시간 수학하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쵸? 공부는 습관이라서 특히 이제 뭐 보충을 안 나가거나 아니면 보충이 끝났거나 뭐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하루에 꾸준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공부하세요. 선생님은 수학 공부는 하루에 2시간 이상 하라고도 안 하고 주말엔 하라고도 안 해.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수학 공부를 하루에 2시간 했고요. 평일에만 했고 주말엔 나도 공부 안 했어요. 물론 너희들은 나랑 수업을 하고 있다면 주말에 수업 있으니까 숙제 때문에라도 해야 되겠지. 근데 수학은 그냥 일주일에 5일 2시간씩만 5일 하시면 돼요. 그러고도 안 되면 머리가 빠가요. 어쩔 수 없어. 알았지? 아, 너네 머리를 탓해. 어, 아, 머리가 정말 나쁘구나. 4시간에, 난 2시간에서 안 되면 4시간에 되겠구나. 그렇게 가야 돼. 공부를 포기하라는 건 아니야. 일주일에 5일을 특정한 시간을 잡아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학을 하세요. 2시간씩. 그렇게 한 달, 2달 보내봐. 당장 그거 일주일 했다고 성적이 오르진 않을 건데, 한 달, 2달 보내면 점수는 오르게 돼 있고, 실력도 오르게 돼 있고, 시험 전날 수학 안 봐도 시험 걱정 안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일주일에 5일, 하루 2시간. 얼마나 지킬 수 있나 기대해 볼게요. 이번 강의 잔소리가 많았는데 미안해요. 잔소리 많으면 너희들 듣기 싫은 거 아는데 말했죠. 요즘 애들이 너무 숙제를 안 해서 우울해. 내가 너희들과 겪는 모든 거를 너네들의 부모님들께 다 전달을 해주면 부모님이 경악해서 너희들의 수업을 끊어버릴지도 몰라. 얘야 그냥 너는 공부가 아닌 것 같다. 다른 길을 알아보자. 이러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객관적으로 모든 스님이 보고 느낀 걸 알려준다면. 안 그래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잘 하시고요. 문제가 좀 많을 텐데 강의를 이제 올려서 미안하고
다음 주 강의는 내가 미리미리 찍어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바이바이.